반갑습니다. 빅스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램테크놀로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는 흔한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상 조금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인데,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유리 기판과 또 테마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핫했던 유리기판 테마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시청하시고 계신 이 시그널 경제TV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와 실시간 속보들을 조금 받아보고 싶다.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양봉 뉴스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고 특히나 더 좋은 강의들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램테크놀로지는 이 유리기판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먼저 반도체나 TGV, HBM이나 디스플레이 등 2차 전지 등 IT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시가객과 방리액, 세정액 등을 제조하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기업은 이제 TGV가 유리기판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반도체라고 한다면 HBM 유리기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살펴볼 내용들은 조금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요.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성전자도 차세대 꿈에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는 소식 속에 램테크놀로지가 관련주로 부각돼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램테크놀로지의 재료를 조금 살펴본다면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용 유리기판 인터포저 제조 핵심 기술에 대한 글래스홀 시각 기술 개발의 특허를 출연하는 등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재료로 통해서 직접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공략할 타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오른쪽에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차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과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텔레그램 양봉 뉴스로 바로 입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 차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월봉 차트를 먼저 딱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흔히 알고 있는 관심 가질 만한 차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력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는 2021년도와 22년도까지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이어졌던 이 상황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승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었으나 최근까지 이어졌던 장기 지지 구간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키포인트를 갖고 일봉은 차트로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는 상승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이어지던 주가가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매집이 시작되면서 주가의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 구간부터 갑작스럽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작년 8월 달부터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 대비해서 반도체가 조금 더 딥하게 빠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로서. 근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이 종목은 그때 당시의 지지 구간을 저항대로 바뀌어 있는 이 구간마저도 쉽게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복이 됐다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렸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악성 매물들조차도 다 함께 흡수시켜 버리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거쳐지게 된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가 이 지지 구간이 저항대로 바뀌어 있는 이 현재 구간을 돌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가 주가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장기 이평선을 필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갈색선의 241선과 위에 있는 481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현재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악성 매물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번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하고 나서도 주가가 어느 정도 흐르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자 전형적으로 주가가 돌파된 이후에 현재 시점을 딱 추세로 그어봤더니 어때요?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더라.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돌파 이후에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지지까지 받아주고 있는 시점으로서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시기 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눌리면서 반도체 시대도 또 저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차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호실적으로 발표됐을 경우 추가적인 반도체에 대한 수급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일종의 눌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자,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궁금증이잖아요. 자,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공개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양봉 뉴스로 오시게 된다면 해당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방송이 종료되기 전에 시그널경제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꼭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스 전문가였습니다.